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자를 좀 잘 꼬시고 싶으면요 항상 이 두 글자를 많이 써야 돼. 남자 잘 꼬시는 여자들은 이 단어를 진짜 잘 써요. 남자를 심쿵하게 만든 이 두 글자예요. 이게 진짜로 이거를 했는데 남자가 이제 뜨뜻미지근하다. 그 새끼는 님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에서는 막 눈물 흘리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겠지. 그 남자의 흘리는 눈물 그거를 왜 흘리는 거냐? 아직 너랑 좀 덜 해서 그래요. 아직 좀 덜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는 아직 성욕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맞아. 남녀의 결혼 정년기의 소개팅 결혼까지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남자가 첫 만남 3초 만에 여자 외모에 반하는 순간 1, 2년 안에 결혼까지 무난히 갈 가능성 매우 큼. 여자도 본인을 나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여자가 첫 만남에 남자한테 더 빠지는 순간 남자는 사귀고 진도 빼자마자 식어서 2, 3개월 단기 연애용 또는 장기 연애하다가 남자가 결혼 마음 애매해서 흐지부지 헤어짐. 결국 결혼 안 되고 여자는 노처녀 루트 감. 진짜 레알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기는 해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것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퀄리티 높은 남자한테는 맞지 않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여자를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만나보고 예쁜 여자를 조금 많이 만나봤다 싶은 남자들은 이제 여자의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걸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외모는 별로 오래 안 간다는 걸 아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아무리 내 스타일이어도 그거 갖다가 결혼을 함부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에 고파 있어. 대부분의 평균적인 한남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평균 한남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맞긴 맞아. 남자가 그냥 여자 외모에 눈 돌아가면은 그냥 여자한테 그때부터 휘둘리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면은 바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은 확실히 또 맞기도 많고 여자가 남자한테 더 빠지면은 이거 결혼까지 가기가 힘들기는 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똥줄 탈 게 없거든요. 여자는 좀 똥줄이 타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이란 말이야. 이 여자는 나한테 이제 확실하게 빠져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별로 안 빠진 것 같고 뜨뜻미지근하다 결혼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나는 결혼 정년기인데 그러면 어차피 그 남자하고는 질질 끌어봤자 결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대로 결혼 안 할 거면 나 그냥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승부수를 던지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초 만에 반해보고 싶다. 3초 만에 반해도 성격에 털리면 답도 없다. 그래서 작성자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3초 만에 안 반하면 성격 좋아도 답 없어. 아 저거는 맞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외모가 여자 외모가 100%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은 100%까지는 100% 마음에 드는 여자는 없기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외모가 한 70%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외모로 조금 고민이 되는 거지 남자들이. 남자들도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성격은 너무나 내 스타일이고 결혼하면 나한테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외모 취향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고민 상담글 같은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외모는 어차피 결혼하고 얼마 못 간다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도 어느 정도 내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이제 성격까지 마음에 들었을 때 남자도 이제 빠르게 이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비슷한 류의 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여성분이 써주신 글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확실히 근데 공무원들이 글을 되게 많이 쓰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흥미로운 글들은 공무원이 쓰는 거야? 이게 거의 대부분 여기 선정되는 저희 이거 직원분이 그 매주 이제 블라인드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았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시는 거를 제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이런 거 보면은 둘 중 하나야. 새 회사 아니면은 공무원. 이게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공무원들이 확실히 철밥통이나 널널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친이 엄청 적극적으로 첫눈에 반했다, 첫사랑이다 라고 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30대 초반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고 그거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7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알콩달콩 연애만 해서 넌지시 꺼내봤어. 남친이 본인은 1년은 상대를 만나봐야 결혼 확신이 든다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서로 가치관, 생각 같은 게 다른 것 같으니까 나는 연애만 할 수는 없다, 차차 정리하자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독신으로 살 거라는 둥, 아직 나랑 헤어질 준비가 안 됐다, 솔직히 1년은 서로 만나봐야 하지 않냐 이러면서 붙잡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연애 7개월이고 나는 출산 생각도 있어서 라는 되게 똑똑한 여성분이시네요.
이거는 저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다 이빨린 소리 하는 거예요, 남자가. 정말로 첫사랑이고 첫눈에 반했고 이랬으면 한 7개월 만나는데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결혼 진행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남자는 그냥 이 여자의 몸이 아직 덜 질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게 맞아. 이 여자가 상당히 진짜 똑똑한 여자다. 메타인지가 상당히 잘 되고. 보통은 그러니까 여자가 한 일주일 만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남자가 아무리 첫눈에 반했어도 이제 좀 쎄할 수가 있지. 근데 7개월이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30대라는 나이에 7개월이면은 그냥 7개월이든 뭐 12개월이든 솔직히 그게 그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7개월을 만났어. 어떤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12개월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내가 7개월 동안 어떤 사람한테 감쪽같이 속았단 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히 진짜 나쁜 놈, 나쁜 년인데 7개월 동안 이 사람이 나한테 연기를 했어. 근데 내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면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한 5개월 더 만나가지고 12개월을 만나봐야 어차피 계속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7개월이나 12개월이나 그게 그거라는 말을 제가 매번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근데 결국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 7개월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어차피 12개월 차에 결혼을 하게 돼 있어.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예식장 같은 것들이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 정도 차에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이제 결혼 준비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한 11개월, 12개월 차에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상견례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준비하고 막 웨딩 촬영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려면은. 그래서 1년은 만나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결국에는 한 6, 7개월 정도 만났을 때 승부수 띄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했는데 남자가 이제 뜨뜻미지근하다. 그 새끼는 님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앞에서는 막 눈물 흘리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겠지. 그 남자의 흘리는 눈물? 그거를 왜 흘리는 거냐? 아직 너랑 좀 덜 해서 그래요. 아직 좀 덜 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는 아직 성욕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7개월 만났는데 남자가 뜨뜻미지근하다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 글 쓴 여성분처럼 애도 낳고 싶고 결혼도 빨리 하고 싶다 하면은 빨리 본인 가치가 이제 곤두박질 치기 전에 빨리 그냥 그 남자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형 키 186에 몸무게 80 셔츠 사이즈 뭘로 가나요? 이 사이즈는 크다 해서요. 이 사이즈가 185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헤어져야지 그렇게 슬픈데도 자기 신념 못 바꾸면 결혼해서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겠어 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114개. 엄청 사랑한다고 나한테 제일 쏟아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쉽게 결혼 생각 안 하는 게 좀 충격이긴 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이 진짜 안 맞는 게 뭐냐면요. 남성분들은 여기서 쎄함을 느꼈어야 돼.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인정. 그럴 수 있어. 근데 첫사랑이라잖아요. 남자가요. 제가 남자들이 어릴 적에 조금 이렇게 연애를 해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남자들이 첫사랑을 보통 하게 되면은 결혼을 생각해요. 바로 여자랑 그냥 손만 잡으면은 그 남자 그 못쏠 찐따들 종특이잖아. 손 잡는 순간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정해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남자들이 괜히 눈 뒤집혀가지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하기 싫으면 어릴 적에 좀 경험을 쌓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첫사랑이라고 해놓고 7개월 만나가지고 여자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건 일단 이게 개 미친 구라라는 거야. 남자가 첫사랑이면 이럴 수가 없어. 그냥 바로 결혼 박아버려. 진짜로 남자가 첫사랑이면은.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진실성이 벌써부터 없어. 이 첫사랑 아니야. 남자들 알잖아요. 남자가 첫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됐는지. 7개월이 뭐야. 7일 만나고 결혼하자고 해도 해버리는 게 그 첫사랑에 빠진 못쏠 찐따들이란 말이야. 근데 말로만 이렇게 첫사랑이네 뭐네 이빨린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 여자가 막상 결혼하자고 나 이제 나이도 찰 대로 찼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루고 있는 거면은 남자가 별로 여자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를 좀 아는 그런 류의 오히려 양아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혼 생각 안 해봤다는 거에 정 털려서 내가 헤어지자 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가 있었어? 어쨌든 첫사랑인데 결혼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1년은 만나봐야 상대를 안 돼. 지금은 또 헤어지기 싫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더 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남친이 돈이 심하게 없긴 해. 근데 뭐 본인이 주저하니까 내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남자가 돈 없다는 핑계도 다 핑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요, 여자가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하기 싫어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자한테 감히 그 돈 없는 상태로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먼저 돈 없어도 우리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지, 우리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하자, 혼자 모으는 것보다 둘이 같이 모으는 게 돈이 더 빨리 모일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지. 근데 남자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이렇게 미루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남자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언니가 부합하지 않는데 그 조건이 뭔지 언니에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할 시간을 벌려고 1년 타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어져 이미 텄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작성자도 확실히 결단력이 있어. 작성자가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대문자 T야. 결단력도 있고 정리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가 나한테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모든 걸 다 해줬고 사랑했다면서 못 헤어지겠대. 기다린다고 의미 없겠지. 그러니까 저 남자는 좀 나쁜 놈이기는 해요. 여자가 나이가 지금 30대여가지고 결혼 정년기 지나기 전에 빨리 하고 싶다는데 저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여자 시간만 버리게 하려고 하는 미친 새끼여가지고 저거는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위생사분께서 30대인데 비행기 타본 적 없어 라는 글이고요. 해외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제주도도 안 가봄. 만약 이성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라는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거는 치위생사면은 남잔지 여잔지, 여자면은 플러스고 남자면 마이너스지.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볼 때요, 예를 들어 이 남자는 못 간 게 아니라 그냥 안 간 거다. 근데 사실 요즘 그냥 해외여행이 그 난이도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내려가긴 해가지고 요즘에 못 가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기는 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진짜 뭐 금전적으로 뭐 꿀릴 게 없는 사람인데 뭐 해외여행 나는 별로 관심 없어서 안 가봤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까지 마이너스가 아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여자가 봤을 때도 남자가 좀 빈티가 나. 근데 그 상황에서 남자가 아예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없다, 제주도도 안 가봤다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남자랑 나중에 정말 만약에 뭐 같이 살게 되면 얼마나 내 팔자가 기구해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남자들이 이제 나이 많은 여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연히 신체적인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 새로운 걸 경험시켜주는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나이를 조금 먹은 여자들은 어디를 데려가도 다 가본 거야.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조금 대학생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자애들을 만나면은요, 아웃백만 가도 졸라 좋아해. 막 사진 찍고 막 토마호크 스테이크 오빠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사진 막 100장씩 찍는단 말이야. 근데 막 30대 된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아웃백 같은 데 가면 시큰둥해. 호텔 레스토랑 가도 그냥 나 여기 전에 와봤는데 그때 왔을 때보다 좀 별로다 이딴 소리만 짓거리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만날 맛이 안 나는 거야. 돈 쓸 맛도 안 나고 그냥 밥맛만 떨어져. 근데 30대 여잔데 뭐 비행기도 안 타보고 뭐 제주도도 안 가보고, 그러니까 뭐 해본 게 잘 없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랑 만날 때 30대지만 뭔가 그냥 풋풋한 연애를 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여자한테는 내가 아직 뭔가 보여줄 것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과연 남잔지 여잔지. 순수해서 좋아할 듯이라는 글에 작성자분이 순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난 동기가 한 달 동안 유럽 1,000만 원 썼다고 해서 사실 그 돈이면 성형해서 이뻐질래 이런 마인드. 순수하지는 않은 거는 맞네요. 근데 결국에는 남자 입장에서 저거는 나쁠 거는 없는 얘기기는 해. 여자가 여행 한번 안 가보고 비행기도 안 타봤다 하면은 그냥 그런 거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실용적이고 좋네 뭐. 근데 소개팅 나가면 무조건 어디 여행 가봤냐, 뭐 어디 여행이 좋았냐 해서 내가 너무 인생을 찐따같이 살았나 싶어서 찐따는 맞지만, 여행 많이 가면 찐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다른 거지. 오히려 할 얘기가 여행밖에 없다면 그것도 슬픈 인생임. 어디 여행 가봤냐 좋았냐는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아니고 질문 이어가려고 하는 거임. 걱정 노노. 그쵸,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 만만한 게 이제 여행 얘기고, 보통 여자들은 여행 좋아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스몰 토킹 그 주제잖아요. 그냥 저기 뭐 산이 좋으세요, 바다가 좋으세요, 뭐 이런 거 신기해할 듯. 맞아. 근데 진짜 관심이 없어. 집돌이 남자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작성자면. 거의 그냥 주말에 집에서만 쉬고 싶은 남자들이 그냥 꿈꾸는 배우자상 아닌가요 이게?
남성분들은 그 본인도 여행을 좋아하면은 괜찮은데 본인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올 때마다 여자친구가 있을 때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남성들이 나는 그냥 방에서 쉬고 싶은데 여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막 그 특히 좀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왕관을 쓰려면은 그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은 꼭 여름 그 휴가 시즌 다가올 때마다 오빠 나 비키니 뭘로 살까 하면서 막 비키니 쇼핑하러 다니고 벌써부터 피곤해져. 얘가 어디를 가려고 저 지랄로 준비를 하고 있나 하면서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안 그래도 휴가 때 좀 쉬고 싶은데 휴가가 더 피곤해. 운전기사 노릇해야 되지, 어디 놀러 가가지고 사진 100장씩 찍어줘야 되지, 막 이것저것 하면서 근데 그렇게 지쳐있는 남자들한테 이 여자는 뭐 여행 갈 바에 그 돈으로 성형해서 이뻐질래 마인드면은 조금 어느 정도 꾸미기도 하는 여자 같고 이런 타입이면은 남자한테 말하는 게 전혀 마이너스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안 태워주셨어? 하니까 작성자가 그럼 나 비행기 타봤다고 할게. 그냥 같이 가자 할 듯. 아 그쵸, 보통 남자들은 이제 같이 가자고 하지. 그걸 뭐 여자가 비행기 한번 못 타본 거 같다가 그거 갖다 짜치는 남자가 어디서 솔직히.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여행 자체에 별로 흥미 못 느끼는 편이야. 내가 그렇거든. 그랬더니 작성자가 응, 2달 전에 카드 몇 개월 할부로 산 가방도 만날 사람도 없고 나갈 일도 없어서 2주 전에 와 이거 거의 그냥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의 1등 신부감인데. 야 진짜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이제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여자들이 어디 놀러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진짜 뭐 휴가 같은 거 뭐 연휴 같은 때도 여자들이 항상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근데 이거는 여성분이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1등 신부감이야. 해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이번에 여행하러 간다 이런 얘기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냥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면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지 싶을 듯이라는 댓글에 어디 가봤냐고 하면 저 안 가봤는데 이러고 말아. 와 이거 거의 그냥 남자 심쿵 멘트인데 이거는 저 안 가봤는데 이런. 소개팅하거나 이성 만나면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사실 당황스러워서 결혼하면 남편이랑 첫 비행기 타고 싶어요 이러고 말거든. 이거 작성자가 선수인데 이거. 남자가 좋아하는 말을 정말 잘 안 해. 이거 약간 비틱질 아니야 거의? 남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야 소개팅에서 남자가 여행 어디 가봤냐고 하는데 저 남편이랑 결혼하면은 첫 비행기 타고 싶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오히려 나는 다른 여자들한테 좀 배우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데 이거는. 그래서 30대에 비행기 안 타본 거는 남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여자는 마이너스가 전혀 아니다. 와 미친 설렌다 나왔죠. 그러니까 남자 심쿵하게 만드는 멘트라니까 저게.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자를 좀 잘 꼬시고 싶으면요 항상 이 2글자를 많이 써야 돼. 남자 잘 꼬시는 여자들은 이 단어를 진짜 잘 써요. 처음 남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이 2글자예요. 이게 진짜로 나 오빠랑 이거 처음 해봐. 와 나 진짜 오빠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와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해보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라는 식으로 하면 남자가 이제 아주 그냥 근데 진짜 이게 남자에 대해서 아예 그 이해 능력이 없고 자존감은 낮은데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들은 아예 남자가 좋아하는 대사를 반대로 쳐. 남자가 예를 들어 어떤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를 진짜 무례해가지고 데려갔어. 근데 보통 뭐 이렇게 돌싱녀들이나 어떤 노처녀 언니들한테 조언을 받으면은 그런 그 정신 나간 여자들은 조언을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야 그런데 처음 가보는 티 내면 남자가 우습게 봐. 처음에는 무조건 어디 레스토랑 가도 이런데 자주 다닌다는 말을 해야 너 그런 거 계속 얻어먹는 거야. 이 지지배야. 거기를 처음 가봤다고 한 거야? 너 그게 말이 돼? 너 그럼 우습게 본다. 너 그러다가 남자가 나중에는 이제 국밥집 데려가는 거야. 이 미친 기집애야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노처녀 인생으로 이제 그 여자를 끌어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조언을 듣고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를 이제 남자가 이제 힘들게 데려가면은 거기서 이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사진을 찍고 싶지만 뭔가 이 남자가 볼 때 짜쳐할까봐 사진도 안 찍어. 아무리 비싼 거를 남자가 사줘도 뭐 그냥 나 이런데 자주 다녀. 약간 이런 이제 이런 그 바이브를 풍기게 되는 순간 남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내가 30대 여자 만나기 싫고 20대 만나고 싶은데 30대 여자가 막 이지랄까지 반응을 해버리면은 진짜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돈 쓸 맛도 아예 안 나고.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노처녀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노처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리섭님 이제 그 멘트도 여자가 연기하는 건가 의심하게 돼서 별로 감흥이 없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연기조차 안 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바보같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갖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여자들의 여우짓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여자가 누가 봐도 여기 처음 아닌 것 같아. 근데 자꾸만 이제 사실 나 기분 좋으라고 말해주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은 이 여자가 오히려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우짓도 내 앞에서 여자가 되게 크리티컬한 거짓말이 아닌 이상은 여우짓을 한다 싶으면은 아우 얘가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조금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넓은 남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가 처음에 아닌 것 같아. 처음일 리가 없어. 근데도 처음이야 오빠 나 오빠랑 이게 처음이야 하면은 아유 귀엽네 하고 조금 이렇게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진 남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갖다가 사실 그거 X도 아닌 건데 저 김치녀 봐라 지금 나 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게 처음일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날이 서서 있으면은 이게 너무 매력이 떨어져요. 연기라도 하면 좋은 여자도 그니까요 연기조차도 안 하는 여자들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여자들은 차를 기다리는 게 싫어? 라는 글이에요. 데리러 간다고 하면 항상 20-30분씩 기다리게 하는데 좀 짜증이 나려고 해. 예전엔 여자들도 보면 다 됐다고 해서 집으로 가면 나 도착한 거 보고 양말 신고 가방 챙기기 시작해. 기다리기 싫어서 미리 부르거나 내가 도착해야 움직여. 택시 불러놓고 밑에 도착한 거 확인한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는 습성 딱 그거거든? 이건 그냥 종특이야 라는 글이었는데요. 요거 비슷한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 여성 혐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한여들 절에서 문제다. 잘해주면은 이제 저거를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서 저지랄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남성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약간 그 문제입니다. 그 차가 있는 여자랑 없는 여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운전을 하는 여자들이면은요, 미리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차가 없는 여자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 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기다리면은 막 뒤에서 막 차가 빵빵대기도 하고 앞에 세워놓는 게 조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몇 번 그 여자애들 만나다가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빡치잖아요. 데리러 갔는데 아니 나는 지금 이미 몇십 분이 걸려가지고 집 앞으로 데리러 왔는데 얘는 내가 몇 시까지 온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가 된 상태로 나와야지. 나와 있어서 기다려야지. 왜 이지랄을 하는 거지 하면서 저도 그냥 돌직구로 바로바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그러니까 본인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지랄을 하는 여자면은 아예 배려가 없는 여자니까 그런 여자랑은 안 만나는 게 맞고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야. 어차피 차에도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뭐 늦게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민폐인가? 약간 이 개념 자체가 없어. 왜냐면은 여자들도 데이트하러 나올 때 빡세게 꾸미고 하면은 이제 그 짧은 치마에다가 막 키를 같은 거 신고 나오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히 힘들지. 그래가지고 어차피 차를 끌고 온 이 오빠는 앉아서 기다려. 에어컨 키고 차에서 겨울에는 히터 키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기다리는 거니까 나도 이제 이 오빠가 왔다고 하면 그때 부랴부랴 힐을 신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막 그 여자들 배려를 안 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힐을 신었든 뭐라든 결국에는 나와서 기다려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하는데도 나 나와서 미리 기다리기 싫어 오빠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여자랑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 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어떤 그 눈이 심하게 오는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이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먼저 나 좀 기다려도 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내가 왔는데 부랴부랴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10분 20분 막 있다가 나오는 거는 안 되고 기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나와 있는 거는 오바고 그냥 내가 가가지고 연락할 테니까 그때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는 해놔라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를 잘 혼자서 되게 짜증내면서 끙끙대는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그냥 정상적인 여자면은 이거 말하면은 고쳐져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답입니다.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너가 만난 여자들만 그러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 만나서 그런 거임. 매번 모든 여자가 20-30분 늦게 나왔으면 님 문제인 듯. 10분에 내려오라 해서 가면 15분 20분에 나와. 늦게 나오는 건 여잔데 어떻게 글쓴이 문제가 되냐. 신기한 뇌구조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글쓴이는 잘못한 행동은 없는데 그냥 글쓴이가 그만큼 만만해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만만하고 이제 스윗한 호구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비춰지는 게 문제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페미는 남다르긴 해. 이것도 부모한테 제대로 교육받아서 그런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페미가 나오고 이러죠. 근데 남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운전을 안 해봤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승전 여혐, 기승전 남혐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긴 해. 남자도 진짜 잘 몰라. 남자도 자기가 차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자가용 없는 남자들은 그 조수석 매너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일단 한번 말을 해줘 보세요. 말을 한번 해줘 보고 안 고쳐지면 이제 그때 가서 거른애 만에 김치년애 아니네 해도 그거는 이해하지만 벌써부터 페미 얘기가 나오는 건 조금 많이 갔습니다. 연락을 촉박하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1시간 뒤에 보자 해서 가면 절대 먼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절대는 아니고 10번 중에 2번은 제 시간 전에 나와. 보통 여자들은 안 그러지. 그때 작성자가 왜 나한테만 이래 씨발. 그래서 이거는 뭐 남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후드집업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항상 제가 만드는 거는 전부 다 강점이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옷을 입었을 때 졸라 빡쳤던 것들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일반 후드집업을 입을 때마다 제일 빡쳤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후드집업을 저는 이제 후드집업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그레이색을 이렇게 사가지고 레이어드를 하는 게 가장 예쁘잖아요. 그레이가 어떤 뭐 블랙 자켓이랑 레이어드를 해도 이쁘고 뭐 카키색 자켓이랑 레이어드를 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이제 자켓을 입어서 레이어드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싫은 거야. 나 분명히 그레이 컬러 후드 집업을 사면은 이 부분이 항상 흰색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무신사라든지 어디 들어가서 다 봐보세요. 아무리 비싼 후드 집업,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브랜드 후드 집업이어도 이 부분이 다 흰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난 회색으로 레이어드를 하고 싶은데 항상 이 부분이 흰색이라서 난 이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다른 후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다른 후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신사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옷들을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이거 입고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후드티가 다 이래. 이게 지금 무신사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도 되게 비싸요. 이거 8만 원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 후드티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두께도 두께고 어깨 넓이도 어깨 넓인데 어깨도 여기 빠방하게 이게 힘줘서 만들었고 여기를 개 깔끔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후드 라인도 몇 번이나 이거 샘플 보고 해가지고 이제는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도 내가 여기서 끊기지가 않아. 여기가 흰색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입고 싶어서 만든 후드집업이어가지고, 그리고 받아보면 압니다. 다른 후드집업이랑 기본적으로 두께감 자체도 다르고 원단 자체도 확실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아주 자신있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후드집업이 잘 팔리는 거라고요? 무신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라니까요. 저게 지금 우리 후드집업이랑 비교당해가지고 억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우리 과에서 항상 제일 예쁜 애들도 그냥 걔만 봤을 때는 예쁘지만 카리나랑 비교를 해버리면 갑자기 오징어가 돼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원래 처음에 보여드린 것들도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핏이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벌룬 핏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딱 봐도 축 처져 있죠. 핏도 제대로 안 살고 여기에다가는 뭐 약간 그 덧대어져 있는 거 흰색 청 그대로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없애려면 안쪽까지 그 안감을 다 덧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썼던 안감만큼 안에를 더 덧대야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다들 가성비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흰색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었다 보니까 그냥 안에를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코디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요 정도 핏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어깨도 진짜 넓어 보이고 진짜 어깨 깡패야 이거. 그리고 여자들이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 저희 와이프도 이거 입자마자 하나 바로 쟁여놔야겠다고 하고, 까만색도 되게 예뻐요.